여러분 안녕하세요. 121가입니다. 자, 오늘 많이 춥습니다. 여기는 바람도 많이 불고요. 눈도 꽤 쌓였습니다. 추운데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피해 없기 바랍니다. 자, 체류형 치유농장 창업 두 번째, 오늘 이제 마지막 편인데요. 창업 얘기 이제 끝내고 이제 농업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창업 방법 찾기 23번째, 오늘 마무리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전 시간에 이제 체리형 치유농장 창업 첫 번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좀 복습하면요, 운영 방법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민박 펜션 보통 이제 숙박 아닙니까? 이제 숙박 전용인데요. 제가 이제 그 체리형 치유농장 전에 휴양 치유농장 창업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휴양 치유농장은 우리가 보통 치유 환경에다가 치유 농산물, 이제 치유 숙박이 들어간다 하는 게 이제 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통적으로 민박 펜션이면 숙박 전용이라 그러면 저희들은 치유 농장에다가 치유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치유 농산물을 제공하는 치유 숙박이라는 거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체리어 치유 농장은요, 제가 전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치유 환경의 농장에서 치유 농산물을 제공하는 건 물론 이제 치유 숙박, 그 다음에 치유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생활에 필요한 케어를 한다는, 그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휴양치유농장과 체류청장은 굉장히 다른 거죠. 우리가 휴양치유농장은 이제 치유객들이 스스로 농산물 제공받아서 스스로가 이제 주방 같은 시설에서 이제 음식을 해결한다 그러면요, 생활도 그렇고요. 체류형 치유농장은 음식서부터 이런 농업 배우는 거, 뭐 치유 관련돼서 케어까지 받는다 하는 게 다르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좀 더 말씀드리면요, 그 휴양치유농장 같은 경우는 1일 아니면 1년 뭐 3개월 뭐 이제 그 치유객이 원하는 그런 농장주와 계약해서 하는 그런 스스로 해결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체류치유농장은 이제 3개월 이상의 계약을 한다는 걸 이제 다르다는 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왜 3개월 이상이냐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질병 치료하는 과정에 그 습관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유전자가 바뀌는 게 이제 3개월 이상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100일이라 한다는 것 같지, 습관과 그런 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상의 계약을 한다는 게, 이게 체류형 치유농장이 좀 휴양 치유농장과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거를 케어 이제 다 제공하는 농장이 체류형 치유농장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체류형 치유농장은 굉장히 고퀄리티거든요. 우리가 일반 그 숙박에 비해서 휴양 치유농장이 고퀄리티라면 더 뭐 체류형 치유농장 고퀄리티 이상의 럭셔리적인 거죠. 그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가격들을 비교하면요, 자, 민박 펜션 같은 거 일반적인 시설과 가격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으로 농촌의 민박 펜션의 가격 그 받고 뭐 그런 계약하는 그런 거라면요, 휴양 치유농장은 좀 더 묶였죠. 왜냐 그러면 이제 치유 농장이라고 하는 환경, 치유 환경과 거기에 그 치유 규격에 맞는 시설, 뭐 자연 자재로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치유 농산물이 제공하는, 그래서 뭐 핀박 펜션에 비해서 이제 시설도 2배 이상이 돼야겠죠. 왜냐 그러면 이제 시설 비용도 뭐 30에서 50% 이상이 더 들어가니까요. 또 전체적으로 해가면은 배 이상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농장이라는 조건도 들어가고요. 그런 농산물이라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시설과 제공하는 케어,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그렇게 올라가겠죠. 펜션이 뭐 5만이라고 하면 휴양치는 뭐 10만 원 이상이 되겠고요. 뭐 10만 원, 15만 원 그렇게 돼야겠죠. 자, 체령 치유농장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민박 펜션에 5만이라 그러면 휴양치유농장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 15만 원 해야 된다. 그러면 체령 치유농장은 뭐 더 해야겠죠. 15만 원, 20만 원 그렇게 나와가 있죠. 그런 시설이 돼야 되고 그런 케어가 돼야 된다는, 있을 때 체령 치유농장의 가치가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농장의 뭐 운영에 그런 가치를 인정받는 어, 정도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박 펜션과 휴양치 농장과 체류 충정의 차이는 이 정도다 하는 걸 참고하시면서, 이제 왜냐 그러면 이제 이런 모델이 아직은 없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치유 농업이나 민박이나 펜션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자연 치유 센터 같은 그런 많은 시설이 있는지, 우리 같이 이제 그 사그룹의 자연농으로 해서 자연유기농으로 해서 이런
그 맞춤식에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은 여러 가지 제시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요거를 상세하게 소개한다 그러면 몇 시간이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하실 분은 나중에 대면 교육을 통해서 자세히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대충은 이렇게 한다. 이제 제가 이제 드리는 정보니까 참고하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체리형 치유농장 창업 방법 두 번째입니다. 자, 아까도 했습니다. 체리형 치유농장 창업은 이제 오늘 마지막하고 다음 편은 이제 농업편으로 간다는 말씀드렸죠. 자, 창업 방법 비교입니다. 자, 수요 치유농장은 이제 노동력이라든가 필요 인원은요 보통 1인 뭐 한 명 해도 되거든요. 왜냐 그러면 단순한 숙박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제공하는 거니까요. 1인 이상의 창업 뭐 2명 3명 해도 상관없는데 1인 이상 하면 되겠죠. 기술 지식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 제공할 정도는 돼야겠죠. 우리가 보통적으로 가족이 뭐 부모님이 아니면 자제분이 아팠을 때에 질병에 케어하는 우리가 현대의학으로서 질병 치료 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회복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보다는 약간 높은 정보를 제공할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자, 체류 치유농장은요 노동력과 필요 인원은요 아까도 예습니다는 음식 같은 그리고 그 생활 케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1인은 힘들다고 봅니다. 부부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자매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부녀지간이라든가 모녀지간이 같은 그런 관계로 해서 2인 이상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조사하고 또 자연치유센터라든가 이런 그 관련된 곳에 가서 뭐 봉사도 하면서 그쪽에 가서 뭐 손님으로 참여도 해보고 그런 쪽에 가서 교육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계속적으로 30년 동안에 이제 축적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에 2인 이상은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 콤비적인 부부 상담은 제일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저희 생각인데요. 또 기술과 지식은요. 휴양치유농장의 정보 수준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케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높아야 되겠죠. 지식이라든가 케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치유 운동이라 치유 음식이라든가 뭐 치유 농업은 기존 하고 있고요. 음식도 뭐 농업이 되면 음식은 뭐 조그만 이제 케어 그 정보만 이제 습득하면 될 거고 그거는 나중에 한번 이제 제가 리뷰할 거고 아니면 이제 대면 교육에서 할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케어하는 방법 아니면 운동이라 이런 것도 기회를 안 대로 이제 계속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도 많은 정보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맞는 정보에 그거를 골라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적으로 뭐 건강생활 질병치료 굉장히 정보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못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낮은 쪽으로 가치가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골라서 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의 그런 정보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충분하게 이런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해놓고 이제 거기서 필요한 것만 이제 골라 쓰면 되니까요. 자, 그런 케어 수준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농장에 그런 아까도 했습니다. 필요 기술이 있다는 정보가 이제 그런 케어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될 건데요. 그러면 이제 질병 치료 농장이니까 우리가 치유 농업 그런 치유 환경이 되는 농장 조성하는 기술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이거 처음엔 힘들 겁니다. 저희는 뭐 농장 그 창업 뭐 흙 자생력에서부터 작물 자생력 이제 그런 농장 조성까지 하긴 할 겁니다만은 그림이거든요. 뭐 그런 거는 전문가한테 좀 그림을 왜냐 그러면 집 위치라든가 아니면 이제 치유 숙박 위치라든가 농장 위치라든가 어떻게 조성할 거냐 아니면 가축 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전문가 아니면 많은 공부를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장을 조성해도 생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업그룹의 자연농 기술, 뭐 자연농 기술이겠죠. 치유농산물 생산해야 되니까 다품종 생산, 아니면 복합농을 해야 되니까 그런 기술은 어쨌든 뭐 리뷰하고 왔으니까 그건 또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치유 생활 기술입니다. 지식이겠죠. 뭐 아까도 했으면 치유 운동 같은 거, 질병 치료, 뭐 치유 섭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케어하는 기술,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이거는 뭐 아까도 했습니다. 이 인터넷상으로서 많이 공부하시면서 나중에 자신만의 우리 농장의 그만의 그런 가치적인
아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초저가 아니면 중저가, 고가, 그는 초저고가 그렇게 해야 되면 거의 같은 그런 기술과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초고가 하는데 저가의 기술, 지식을 가져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것 좀 참고하시고요. 치유 섭성 기술 뭐냐 그러면 이제 음식을 어떻게 먹고 어떤 생활하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질병 치료하는데 뭐 햄이라든가 소세지 넣고 뭐 아니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뭐 생활하는데 우리가 운동하는 과정에 이제 과도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운동이 안 맞는 우리가 치유 운동과 건강 운동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음식 조리 과정에서도 이제 농산물이 좋아도 조리하는 과정에 유해독이 나오거든요. 당화독소 같은 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음식 조리는 또 배워야 됩니다. 조금만 배운다는 건 뭐 일반적으로 배우시고 거기다가 조리하는 과정에 유해독이 안 나오는 조리 과정을 좀 습득하시면 그거는 나중에 정보를 제공할 거고 인터넷상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시라는 것. 치유 음식 그런 섭생이라든가 밥상을 차리고 또 예쁘게 차리지 않습니까? 아프신 분들한테 뭐 아무렇게라도 차린 것보다는 조금적으로 이제 좀 프레팅도 하고요. 그거를 좀 습득하죠. 그런 쪽에 가지신 분은 굉장히 좋겠죠. 좀 뭐 지금 음식 기술이 워낙들 발전하시 지식이 넘치고요. 그 다음에 많이들 하시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봅니다. 자, 치유 케어 기술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요. 체류하는 동안에 와가지고 거의 24시간 그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치유객들이 보면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하기 위해서 뭐 그런 같이 공감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적으로 우리가 그 아프신 분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 그런 있지 않습니까? 뭐 한이 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그 살아온 과정에 뭐 영화 몇 편을 찍은다 할 정도로 우리 민족이 가져 있는 뭐 우울증이라는 그게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정신 건강이라 해서 심리적으로 할 때 가면은 이제 가면요 가르치거든요. 뭐뭐 하시 마세요, 뭐뭐 하시라, 뭐뭐 하라. 그리고 또 주변에서 뭐 어디 가서 가령 이제 뭐 죄송합니다 종교 쪽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가르치는 쪽이거든요. 또 주변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치유기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랄까 그분의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이 맺혔던 우울증이 걸렸던 그런 것들을 들어주는 마음적으로 같이 공감해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곳이 없거든요. 그런 마음적으로 이제 좀 틀리죠?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거든요. 5시간, 10시간, 이틀, 3일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심리적 거기다가 맞장구 치면서 같이 공감해줘.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케어들이 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주는 같이 공감해주는 이런 것들이 케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다르죠?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제 체류형 치유농장 하더라도 와서 손님객들 치유기한테 이제 삼시세끼 아니면 4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공할 때에 우리가 자생산해서 제공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농산물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조달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요. 처음부터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자가생산. 그러니까 다품종 생산해야겠죠. 그러니까 복합농 해야겠죠. 고기 안 먹는 분도 있습니다만 보통적으로 고기가 필요한 분 많거든요. 또 단백질이 그러니까 계란 정도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생산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메뉴에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기준은 이렇게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랄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2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뭐 계란 같은 품질 아니면 이제 5,000원, 만원짜리 저희 같은 게 체류 치농장은 5,000원, 만원짜리의 계란 같은 품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생산하는 기술이라든가 품질이 표준화돼야 되거든요. 레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생산해야 돼. 그러면 만원짜리 계란이 어떻게 생산하고 손님한테 제공하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최대한으로 생산하는 쪽으로 해놓으시라. 그러고 나서 이런 기술과 이런 레벨 어떤 쪽에 우리는 그 기본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같은 쪽에 같은 성향을 가지신 같은 레벨의 농가한테 구매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된다 그러면 위탁 생산도 되겠죠. 수요가 되면요. 왜냐 그러면 체류기 와가지고 또 돌아가면 또 제공해야 되고 체류가한테 또 제공해야지 않습니까? 또 구매국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또 공격적으로 위탁 생산까지 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레벨 어떤 기술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레벨의 표준화가 돼야 되거든요. 안 되고 뭐 어떤 때는 2그룹, 어떤 때는 3그룹, 어떤 때는 4그룹 얘기할 때마다 틀리고 주문할 때마다 틀린다 그러면 체류격이 그걸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농장은요, 저희 같은 사그룹의 자연 유기농인데 한다 그러면 간다 얘기하는 거 보시면 전부 다 뭐 화학농, 유기농, 2그룹, 3그룹 들쭉날쭉 용어를 다 쓰거든요. 그러면 신뢰가 안 되는 거가 우리가 사그룹의 자연농을 했다면 사그룹의 용어를 써야 되고 그게 그래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 신뢰를 줄 수 있거든요. 또 농사 현장도 중요하지만은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 그리고 같은 기술에 좀 더 나간다면 더 공격적으로 지역에 생산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생산 농가와 아니면 또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나간다면 안정적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한 단계씩 높아갈 필요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다? 최단으로 자신의 기술과 레벨과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최대 생산하고 도전했으면 좋겠다.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하시고 나서 농장 조성해 가지고 생산하고 그다음에 구매, 그다음에 위탁 생산, 그다음에 이런 네트워크까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저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 치유농장 운영 기간은요. 제가 휴양농장 얘기했습니다만 가능하면 1년 내내 하는 것보다는요. 3개월 다니다 한다면 뭐 3번, 4번 정도 해가 4번까지면 안 되겠죠. 3번 되지 뭐 2번 정도 해가지고 좀 운영을 좀 6개월에서 뭐 한 10개월 정도 2개월에서 몇 개월 정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을 가져서 또 농산물 다 생산 안 되는 기간이 있고요. 또 자신이 또 뭐랄까요? 쉬는 기간을 통해서 뭔가 공부도 하고 그런 시설도 보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1년 내내 운영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운영 기간과 휴식가를 쓰면 좋겠다 하는 것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창업을 제안하는 이유는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이제 창업 제안하는 어떤 분에게 좀 맞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쪽에 공부를 하고 이제 자연치유 재채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창업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새로운 창업을 찾는 분, 경쟁 없는 안정적인 농업을 찾는 분, 아니면 자연농으로 굳이 이제 전업농을 하시겠다 했을 때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왜냐하면 생산해서 내다 파는 시장이 없고 가격이 형성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수익적인 창업을 방문 닫는다. 작업자족이나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은 수익이 냈다 그러면 이런 쪽이 어떤가 하는 또 사회적인 농업, 뭐 봉사적인 농업 하고 싶다 했을 때에 이런 질병 치료 같은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체령 이런 그 최적의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 제가 창업 교육을 하면서 전국에 지난 10여 년 동안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 만나보면 농장을 운영하면서 만나보면요. 이런 분을 조건을 갖추시는 분 많으시거든요. 이런 쪽으로 가야 할 분들은 많으십니다. 근데 이런 쪽으로 이제 정보가 없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 창업교육에도 이거를 그때는 미리 그건 좀 부족했다 그럴까요? 그래서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업농 창업에만 했지 생산농으로 했지 그 농사 기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왔지 이런 쪽은 안 했거든요. 창업교육과 창업했을 때 농사를 어떻게 질 건지 그래서 해왔는데 이런 시스템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했는데 봤을 때 이런 조건을 갖추신 분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있다 그러면 좀 한번 도전도 하시고 왜냐하면 농촌의 그런 그 사람이 찾아오는 또 헬스케어 산업과 같은 고퀄리티는 럭셔리적인 이런 쪽으로 만들어가면 어떨까. 지금 농촌에 보면요 농업인구가 드는 대도시에 보면 그런 그 뭐랄까요 키워드 대해서 콘텐츠가 없거든요.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진짜 농촌에 필요한 진짜 큰 거덩어리에 할 수 있는 그런 그 원초적인 뭐랄까요 근본적인 그런 그 콘텐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수많은 치유농업이 나와도 저가형 아니거든요. 저가형이거든요. 그냥 럭셔리적인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백만 질병 치료의 환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이런 쪽에 도전도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의견을 봅니다. 좀 이런 분들이 많더라는 거. 좀 아쉽다. 뭐 귀농하신 분들 보면 지식적으로 보면 많이들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산으로 가서 너무 뭐랄까 귀농했다가 포기하고 돌아가시는 분 수없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 또 제안하는 이유는요. 자, 지금 질병은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 의학이 발전해서 증증 치료하고 있지만은 이런 질병의 예방과 질병 원인 치료 못 하고 있거든요. 질병 증증 치료한 다음에 회복 치료하는 그게 있습니다. 뭐 사회적인 그런 자연 치유 센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애들을 봤을 때 농업적으로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사회적 대안이 시스템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농촌과 농업이 농장이 농부들이 보유한 자원이 이걸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휴양치유과 질병치료 조건을 갖췄다는 거거든요. 뭐 그렇지는 다 한 건 아닙니다. 뭐 제초제 뿌리고 농약 뿌린다면 이거는 좀 부족하겠죠. 안 되겠죠. 하지만은 이런
그런 쪽이 안 쓰고요. 그래 치유 환경이 된다 그런 이런 자원을 활용했으면 되겠다. 그럼 조금만 변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몇 가지만 안 쓰면 되겠죠. 그런 건 유해독이 그런 유해적인 글을 안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위기 농촌 아까도 있으면 농촌 인구가 계속 줄지 않습니까? 새로운 그 콘텐츠가 필요하다. 수많은 콘텐츠가 나온다마는 큰 뭐랄까 그 지역사를 바꿀 수 있고 그 사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그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운대안이 콘텐츠에 만들. 이게 뭐냐? 현대의학과 협업하면 질병치료 농업을 개척했으면 되겠다. 그래서 농촌 농업의 헬스케어 산업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질병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학 시스템으로서는 한계다. 증증 치료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예방과 원인 치료, 그다음 회복 치료는 농업이 음식이 해야 되거든. 농촌이 해야 되고 환경이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의학과 농업이 이런 협업적인 시스템에 그걸 만들자. 그래서 이게 새로운 헬스케어 산업을 만들어 가자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뭐 우리가 보면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의 도시 같은 경우 이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지역에 가면은 이제 콘텐츠가 필요한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귀농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귀농 교육 가서 이런 쪽이 하면요. 굉장히 콘텐츠가 작은 콘텐츠에 매달리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좀 큰 콘텐츠, 그래서 뭐랄까 유통도 되고 뭐 숙박도 되고 수많은 거지 않습니까? 생산 농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생각을 못 하거든요. 또 그런 얘기하면 좀 뭐랄까요? 안 맥히더라고요. 좀 저는 이제 너무 스케일이 너무 큰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크다는 건 아니고요. 좀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분명히 손짓을 하고 있거든요. 음식과 환경으로 해야 된다. 이게 농촌과 농업이 그 농장이 농부가 할 수 있는 거라서 시스템을 갔으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질병 그 가정 도시에 아니면 이제 농촌이라든가 이제 그런 가정 붕괴와 경제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가족 구성원이 질병 때문에 그 가정에 굉장히 그 뭐랄까 행복이랄까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현상이 많거든요. 이런 게 또 조사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질병 치료가 제일 크다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것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질병에 걸린 가정 이런 쪽에 그런 그 농촌 농부가 질병 케어하자, 회복시키자. 또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가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아니면 자제분이 했을 때 케어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직장 다니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가족을 매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농촌 농장이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어를 하고 그래서 질병 회복시키면서 우리가 가정 회복시키고 또 농업이 회복시키는 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저는 이제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이기도 합니다. 자, 예시를 들으면요. 제가 창업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체령 치유 창업 몇 편에서 했다는 앞에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때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농장 환경이나 농장 규모 같은 치유 숙박 시설 같은 거, 이게 초저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달라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이런 숙박 시설이라든가 이게 좀 미비하다, 적다, 아니면 이제 좀 뭐랄까요? 좀 부족하다 했을 때 초저가로 아니면 이제 나는 이제 이런 마인드로 초저가로 가겠다. 뭐 봉사하는 정신으로 가겠다. 이런 케어가 했을 때 뭐 제가 예입니다만은 이런 시설 했을 때 뭐 월 300에서 600 같은 우리가 자연 치유 센터 같은 데 보통 뭐 200에서 시설 같은 500 아니면 이제 뭐 1000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초저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가형 이거는 이제 단지 예시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 정도는 가야 된다. 월 600에서 1000만 원 정도 받을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쪽으로 하면서 또 우리가 또 수익도 필요하니까요. 그런 쪽 한다는 것 또 고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농장 규모라든가 왜냐하면 농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제 숙박 시설 얼마 우리가 또 부부가 매달려서 케어를 하게 되거든요. 음식을 해야 되거든요. 24시간 케어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월 1천에서 뭐 3천 더 할 수도 있겠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10,000평, 20,000평에다가 그 한두 분을 그 가족만을 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3천만 비싼 건 아니거든요. 호텔급의 그런 케어를 한다 그러면요.
농장이 3만 평, 2만 평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농산물을 그 가족만을 위해서 생산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농촌은 사야 되고 농산물이 못 사는데 저한테 발끈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비싸다고 뭐 하는데. 근데 제가 그런 얘기했죠. 돈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봉사하시는 모르지만 입장이니까 돈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면 농지 가격이 얼마냐. 10,000평, 20,000평 해서 그 가족만을 위해서 그 가족이 내 가족이라 그러면 네 분을 위해서 생산한다. 자, 10,000원짜리 계란 생산한다. 했을 때 그러면 그게 봉사 뭐 500 받아서 될까요? 그거는 공짜거든요. 아마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또 그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뭐 그분이 뭐 다음 교육을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 좀 저가형의 그런 무턱대고 이제 그런 주장하시면 그거는 안 맞는가 보고요. 저도 이렇게 너무 센 걸 얘기하는 건 뭐냐. 이런 쪽의 시설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사회적인 5천만 원 1억짜리 가방이 있어요. 그런 시설이 되고 그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또 가야 되고요. 또 이런 쪽으로 이제 바라시는 분도 계시고요. 2만 평, 3만 평의 농장에서 이런 치유 숙박 시설에서 케어를 받아야 할 분도 있거든요. 이런 경제적으로 여유가 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초고가형 같은 경우 5,000평, 10,000평, 30,000평. 왜냐하면 계란짜리 10,000원짜리 한다.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는다. 그럼 계란이 5개 먹는다. 그러면 계란값은 얼마입니까? 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계란 10,000원짜리 생산하려면요. 최소한도 우리가 방목 계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4,000평에다가 닭을 키운다. 우리가 그럼 50마리, 100마리, 200마리 정도밖에 못 키우거든요. 자, 4,000평이다. 그러면 2,000평은 1년 동안 휴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00평 가져가지고 자, 한 달 내지 보름마다 순환 방목을 내면서 2,000평에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에 되면 새로운 땅 2,000평 휴식한 땅에 하는 거.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벌레 같은 게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200원짜리, 500원짜리 방목 계란 같은 게 매일 운동장 가서 그 자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자, 흙에 보면 뭐 지렁이가 있고 뭐 있다는데 그런데 매일같이 넣는데 지렁이가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러면 4,000평에다가 2,000평은 1년 동안 휴식기 가져서 그것이 자연을 회복할 때까지 하고 2,000평에다가 이제 풀이 없어질 정도 벌레들이 없어질 정도 되면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000평 안에다가 여러 칸을 나눠서 그거를 보름에서 한 달씩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 환경이 되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닭도 몇 마리 못 키우고 계란도 몇 개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가져가지고 500만 원짜리 한 달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농지가 적다 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달릴 수 있다는 거. 또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질병치료 농산물 한다 그러면 10,000평이 한다 그러면 농사는 실제로 3,000평이 못 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뭐냐 뭐 200평에다가 매일같이 생산도 하겠죠. 그런데 제가 기존 얘기하는 거는요. 2,000마리, 3,000, 월 5,000마리 한다 그러면요. 10,000평 같은 경우는 3,000평씩 3,000평 나눠가지고 그러면 6,000평은요. 2년 동안 휴식기 가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2,000평을 농사 짓고 나서 또 2년 휴식기 가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비료 탭이 안 와가지고 토양이 무팁 상태에서 흙의 양분 생산을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조건이 있더라는 거. 그렇지 어떤 분은 무조건 돈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요. 왜냐 그러면 이런 정도의 가치를 생산하고 농지를 활용하는 이런 방법을 간다는 거거든요. 10,000원짜리 계란이라든가 뭐 10마리 수박 정도의 그런 가치가 인정받았을 때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거거든요. 이런 농장 조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런 농장을 조성해서 체령 치료, 질병 치료 손님이 또 그런 치유 계획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다르니까요. 그런 또 레벨을 원하는 고객들이 이제 전부 다 다르니까요. 10,000원짜리 뭐 가방서부터 뭐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5천만 원, 1억짜리 가방 찾는 게 다 다르니까요. 그런 농장 조성 컨설팅 받으셔가지고 아니면 이런 조언을 받으셔가 이런 쪽으로 조성도 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 제가 말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한테 뭐 전달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그냥 뭐 제가 생각하는 거겠지 뭐 틀린 것도 아니고 맞은 것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좋은 것만 골라 쓰시면 되겠죠.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 추운데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저 농사 짓는 것부터 농어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